한밤중 새벽 2시 당신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 방광이 늘 가득 차 있는 듯한 불편함. 55 혹은 60이 넘으셨다면 이 문제가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분명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밤에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몇 가지 습관만 바로잡아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70이 넘는 중장년층 상당수가 매일 밤 반복하는 실수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들며 결국 건강 전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점은 이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놀라운 도미노 효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방광 기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숙면을 통해 기억력, 신체 활동 능력, 그리고 삶의 질 전반이 뚜렷하게 향상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밤에 3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2배 가까이 높고 심장질환 위험은 40%나 증가하며 단 6개월 만에 기억력 저하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면 중 자주 깨어나면 우리 몸은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신체를 정화하고 회복시키며 면역력을 높이고 기억을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인 시간인데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문제는 전립선이나 방광 자체의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밤의 7가지 적 때문입니다. 특히 6번째와 7번째는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증상은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서 소변을 보는 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사실 우리 몸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살 이후 밤에 한두 번 정도 깨어 소변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를 넘어서면 정상 범위로 보기 어렵고 밤의 휴식을 방해받아 누적된 피로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포기하고 방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증상이 잠재적인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는데도 제때 검진을 받지 않아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야간 빈뇨 증상이 대부분 무심코 반복되는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생활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은 종종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착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밤 화장실을 가느라 좀비처럼 걷다가 아침에 지쳐서 일어나는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라도 평화롭게 잠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적은 잠들기 직전에 건강한 간식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이 저지르는 무서운 실수입니다. 심지어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라고 착각하기까지 하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기 전에 몸을 풀기 위해 허브차를 마시거나 가볍게 샐러드나 묽은 국 혹은 수박 같은 과일을 드시는 경우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건 건강에 좋고 잠도 잘 오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모두 건강한 음식들입니다. 문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가벼워 보이는 음식들도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이내에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면 우리의 신장은 여전히 낮의 활동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물 한 컵과 수박 한 조각에 담긴 수분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수분을 섭취하면 신장이 밤새도록 일을 하게 되고 결국 방광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욱이 허브차나 토마토 수프 같은 음식은 그 속에 든 천연 성분과 미네랄이 소변 생성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허브차는 가벼운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을 수 있고 토마토 수프는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등이 풍부해 신장을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수분이 많은 채소가 가득한 샐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낮에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식습관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모든 음식 섭취를 마치는 것입니다. 만약 계절에 따라 해가 지는 시간이 일정하다면 해가 질 무렵을 저녁 식사 시간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이 마를 때는 큰 물잔을 단숨에 들이켜기보다는 작은 한 모금씩 마시거나 얼음 조각을 입에 물고 천천히 녹여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만 습관을 바꿔도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며 당신의 몸은 마침내 필요한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적은 혹시 몰라서 미리 소변을 보는 습관의 함정입니다. 이 습관은 매우 논리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방광을 훈련시켜 오히려 퇴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많은 분이 외출 전, 자기 전, 혹은 중요한 회의 전에 미리 한번 다녀오자고 생각합니다. 이 행동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소변을 참지 않고 습관처럼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경우입니다. 방광도 근육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이 근육은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당신이 방광이 절반쯤 찼을 때마다 매번 비우는 습관을 들이면 뇌는 이 상태를 가득 찼다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방광의 유유 용량이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아주 적은 양의 소변에도 급박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성인의 방광은 150에서 300ml만 차도 뇌는 소변을 봐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밤에 더 자주 깨게 되고 막상 화장실에 가도 소변량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학습이 계속되면 뇌는 밤새 거짓 경고를 보내고 당신은 잠에서 깰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밤에 자주 일어나면 낙상이나 골절 사고의 위험 또한 급격히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고관절 골절이나 머리 부상이 바로 이 야간에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습관은 불면증과 불안감까지 유발합니다. 오늘 밤도 또 깨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쌓이고 결국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자기 전에는 딱 한 번만 화장실에 가세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혹시 몰라서 소변을 자주 보는 습관을 버리세요. 정말로 마려울 때만 가야 합니다. 만약 이미 방광이 약해졌다면 방광 훈련을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예를 들어 서너 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보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들여보세요. 방광은 근육이기에 훈련을 통해 다시 건강한 용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적, 잘못된 수면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자는 자세나 베개 사용법이 밤 동안의 소변 횟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거나 복부를 압박하는 자세로 자는 것은 방광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방광이 가득 찼다고 착각하여 소변 신호를 보내게 되죠.
실제로는 소량의 소변만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잠에서 깨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베개를 잘못 사용하거나 몸이 불균형하게 뒤틀린 채로 눕게 되면 호흡이 얕아지고 체내 산소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미세하게 자주 깨어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방광이 조금만 차 있어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화장실에 가고 싶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능하다면 옆으로 눕는 자세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되 복부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자세는 골반을 안정적으로 정렬시키고 기도를 열어주며 복부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너무 두껍거나 단단한 베개는 목과 배를 압박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엎드려 자는 자세는 피하고 가능한 한 척추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만약 당신이 똑바로 눕거나 자면서 자주 뒤척이는 편이라면 허리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지지대를 넣어 몸이 안정되도록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고 방광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압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 자세를 조정하는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밤새 화장실을 찾는 횟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광도 편안히 쉴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이제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흔히 범하는 마지막 3가지 실수입니다. 5번째 적은 바로 낮 동안의 부종, 즉 다리의 붓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단순한 미용 문제로 여기지만 다리나 발목이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 때 이는 실제로 몸 안에 수리터의 체액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체액들은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다시 몸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신장을 거쳐 방광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밤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이 현상을 우리는 체액 재분배라고 부르며 밤에 자주 깨어 소변을 보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료 용어로는 야간뇨라고도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낮 동안 다리에 고여 있던 체액이 밤이 되면 신장으로 이동해 소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녁의 소변량은 그날 저녁의 수분 섭취와는 무관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에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양말 자국이 다리에 선명하게 남거나 걸을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럴 땐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낮 시간에 착용하고 잠들기 전에 벗는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압력의 스타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 시간 동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한다면 30분에서 1시간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예를 들어 벽에 올리고 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개선되고 체액이 다리에 고이기 전에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밤에 짜게 먹는 습관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특히 가공식품, 인스턴트 수프, 과자, 빵, 햄, 소시지뿐만 아니라 반음료나 간식 등에도 우리가 모르는 나트륨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체액 정체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뇨 작용 자체를 자극하여 밤에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만듭니다. 만약 붓기가 계속되거나 잘 빠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이는 심장, 간, 신장 혹은 혈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부 정맥류나 순환계 문제의 초기 징후일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6번째 적은 바로 더위와 두꺼운 잠옷의 함정입니다. 이것은 가장 과소평가되는 실수 중 하나지만 바로잡으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위란 당신의 침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수면 중 체온이 적절히 떨어지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침실이 너무 덥거나 땀이 잘 차지 않는 두꺼운 잠옷을 입고 자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체온을 낮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잠들기 위해 꼭 필요한 생리적 과정 하나를 방해하게 되죠. 바로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의 분비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신장에서 소변이 생성되는 양을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면 초기에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이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아 자는 동안에도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고 결국 밤새 여러 번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게다가 더운 환경은 신장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원래는 휴식해야 할 밤 시간에도 체액이 더 많이 여과되도록 자극합니다. 이건 역시 밤의 빈뇨를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섭씨 19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만약 에어컨이 있다면 이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이 없다면 조용한 선풍기를 사용하거나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잠옷은 두꺼운 플란넬 소재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면이나 린넨 같은 가볍고 숨쉬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또한 자는 동안 땀이 많이 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외부 온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불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도한 보호는 수면 중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적입니다. 7번째, 이 모든 증상을 그저 무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식사 시간도 조절했고 수분 섭취도 줄였으며 수면 자세와 방 온도까지 다 바꿨는데도 여전히 밤에 2~3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면 이것은 절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몸속 어딘가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전립선이 커져 요도를 일부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만성적인 변비입니다. 장에 대변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것이 골반과 방광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 기능 저하, 간 기능 이상, 신장 문제 혹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질환들은 체내 체액 조절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이 숨겨진 하지정맥류나 내부 순환계 문제의 징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야간뇨가 수면 무호흡증의 첫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환은 잠자는 동안 순간적으로 숨이 멈추는 현상이 반복되며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소변 생성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이 여러 생활 습관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간다면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에게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로 악화되기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